1971년 11월 24일 밤 한 남자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승무원에게 정중하게 쪽지를 건네며 제 가방에 폭탄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는 20만 달러의 현금과 함께 폭풍우 치는 밤하늘로 뛰어내려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이것은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FBI 역사상 유일하게 미해결로 남아있는 공중 납치 사건, 바로 DB 쿠퍼 사건의 실화입니다.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그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과연 살아남았는지 말이죠. 오늘 우리는 미국 범죄 사상 가장 매혹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1년 11월 24일) 추수감사절 전날이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향하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편 보잉 727기에는 승객 36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해 있었죠. 평범한 오후 항공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좌석 18시에 앉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하얀 셔츠, 검은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진주 장식이 달린 타이핑까지 착용한 모습이었죠.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키는 180cm가량에 체중은 80kg 정도.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습니다. 승무원 플로렌스 슈펠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매우 정중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법원을 주문했고 담배를 피우며 차분히 잡지를 읽고 있었죠. 그런데 이륙한 지 30분쯤 후 그가 슈펠러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걸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건넨 것은 손글씨로 쓰인 쪽지였습니다. 슈펠러는 처음에는 그냥 전화번호나 주소를 적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죠. 하지만 그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로 읽어보세요. 제 가방에 폭탄이 있거든요. 슈펠러 승무원이 쪽지를 펼쳐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폭탄을 가지고 있다. 내 요구를 들어달라. 남자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빨간 원통형 물체들과 전선,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있었죠. 슈펠러는 나중에 증언하기를 정말로 폭탄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남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전혀 흥분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하고 정중했죠.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의 요구사항은 명확했습니다. 현금 20만 달러, 낙하산 4개, 연료 보급, 멕시코 시티로 가는 항로,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댄 쿠퍼라고 밝혔습니다. 훗날 언론의 오보로 인해 DB 쿠퍼로 불리게 되었지만 말이죠. 기장은 즉시 상황을 관제탑에 보고했고 FBI와 항공사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죠. 시애틀 공항에 착륙한 305편 쿠퍼는 약속대로 36명의 승객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승무원들에게 승객들이 무사히 내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20만 달러가 담긴 가방과 낙하산들이 전달되었죠. 흥미롭게도 쿠퍼는 낙하산을 받자마자 능숙하게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비용 낙하산 2개 중 하나를 선택해 끈을 잘라내어 돈가방을 자신의 몸에 고정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낙하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후 7시 40분 305편은 다시 이륙했습니다. 이번에는 승무원 4명과 쿠퍼만 남겨둔 채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쿠퍼가 매우 구체적인 비행 조건을 요구한 것입니다. 고도 3000m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속도는 시속 300km를 넘지 마세요. 그리고 플랩을 15도로 내려주세요. 이런 세밀한 비행 조건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가 항공기에 대해서도 전문 지식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쿠퍼는 여전히 정중하게 승무원들을 대했고 심지어 술값까지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는 승무원 한 명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내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오후 8시 비행기는 워싱턴주 남서쪽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웠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온도는 영하 7도, 시속 320km의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쿠퍼는 승무원들에게 조종석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 뒤쪽의 에어스테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죠. 보잉 727기의 뒤쪽에는 계단식으로 펼쳐지는 특별한 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어스테어 문이죠.
놀랍게도 이 문은 비행 중에도 열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조종석으로 이동한 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오후 8시 24분경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갑자기 위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뒤쪽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리고 쿠퍼는 사라졌습니다. 20만 달러의 현금과 함께 폭풍 우치는 어둠 속으로 뛰어내린 채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을 살펴보면 그는 마지막까지도 신사였다는 것이죠. 그의 좌석에는 넥타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담배꽁초는 재떨이에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떠난 것 같았죠. 이 사건이 보고되자마자 FBI는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스웨스트 하이제킹이라고 불린 이 수사는 45년간 지속되었죠. FBI는 수백 명의 요원을 동원해 쿠퍼가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워싱턴주 남서부의 울창한 숲과 산악지대 수백 제곱킬로미터를 말이죠. 하지만 찾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체도 낙하산도 돈도. 수사관들은 당시 기상 조건을 분석했습니다. 폭풍 후 영하 7도의 기온, 거센 바람, 그리고 험한 산악 지형. 게다가 쿠퍼는 정장 차림의 얇은 신발을 신고 있었죠.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것이 FBI의 공식 견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1972년 쿠퍼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항공기를 납치한 리처드 플로이드라는 남자가 체포되었는데 그는 나는 쿠퍼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쿠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1980년 컬럼비아 강변에서 소년 한 명이 우연히 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총 5,800달러였는데 1년 번호를 확인한 결과 바로 쿠퍼에게 전달된 그 20만 달러의 일부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쿠퍼 자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DB 쿠퍼다 또는 내 아버지가 DB 쿠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FBI는 공식적으로 1,000명이 넘는 용의자를 조사했다고 발표했죠. 그 중에는 정말 그럴듯한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로 낙하산 전문가였던 케네스 크리스티안센, 은퇴한 파일럿인 로버트 렉스트로우, 심지어 범죄자가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낙하산과 항공기에 능통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모든 용의자들은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배제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쿠퍼는 단 한 명도 다치게 하지 않았고 정중하고 신사적이었으며 거대한 항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를 현대판 로빈 후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가 도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말이죠. 2016년 7월 12일 FBI는 공식적으로 DB 쿠퍼 사건 수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5년간의 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DB 쿠퍼는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그날 밤 워싱턴주의 차가운 숲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모험도, 그의 비밀도 함께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DB 쿠퍼는 단순히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남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쿠퍼가 정말로 살아남았다면 그는 그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새로운 신분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다른 모험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FBI는 사건을 공식 종료했지만 미스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DB 쿠퍼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50년이 넘은 지금도 그 답은 오직 바람만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